변화와 그 다음에 산염기의 중화 반응이라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산염기의 중화 반응은 책에 있나? 책에 있나? 중화 반응? 혹시 얘들아 너네들 211페이지 한번 봐볼래? 너네들 책으로 211페이지? 혹시 뭐 되어 있어? 생명과 안 되어 있네? 혹시 거기 윗단원 보면 3-1 화학변화라는 파트 있어? 앞으로 쭉 넘기보거나 아니면 뒤로 봤을 때? 변화 다양성, 거기 약간만 넘겨봐봐. 중화반응도 거의 잘려있네. 중화반응도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알겠죠? 거기 파트가 잘려있어서 중화반응이랑 지금 화학변화 파트가 아예 잘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화반응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아마 프린트로 제가 드릴 예정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서 우리 사나오는 파트와 이제 중화반응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아마 오늘 조금 대부분의 얘기를 조금 하고요. 오늘 아마 산염기까지 좀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산염기 산화원원에 대한 문제를 좀 풀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예 수업 시간에 클리닉을 그냥 바로 진행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화학 변화까지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아마 클리닉을 그냥 수업 시간 내에 따로 해서 화요일날 굳이 안 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에 클리닉이 있죠. 원래 우리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날 원래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돌아오는 주 화요일에는 원래 클리닉이 없고 다음 주에 원래 화요일날 클리닉이 있는데 그 클리닉을 수업 시간 내에 그냥 같이 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화학 변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그 프린트 제가 안 줬군요. 그러니까 주겠다고 해놓고서 잠시만요. 이거 화학 변화 프린트 갖고 왔다. 그럼 안 갖고 왔다를 조사하는 게 더 빠르겠다. 1명, 2명, 3명, 4명.
이거 안 갖고 온 친구들 혜진이랑 그다음에 영민이 우리 한 명 더 있지 않았어? 자 시작합시다. 우연아 정신 차려. 우연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가보자. 우리 산화원원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산화원원이 뭐냐라는 거부터 진행을 해봅시다. 사실 산화원원은 얘만 알면 끝이에요 사실. 그래서 산화원원의 정의에 대해서만 알면 사실 이 파트는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산화가 뭐고 환원이 뭐냐라는 겁니다. 일단 산화원원은 총 3가지에 따라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산소에 대한 산화원원 정의입니다. 오케이? 산소에 대한 산화원원의 정의인데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에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에 대한 정의도 내릴 수가 있어요. 수소를 얻으면 환원, 수소를 잃으면 산화입니다. 마지막, 전자에 따른 정의도 가능해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 됩니다. 이것만 하면 솔직히 오늘 전반 부분에 대한 수업은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끝이야. 오케이? 이것만 외우면 끝난다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양한 케이스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들이 예시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광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광합성부터 가볼까요? 자, 광합성의 일단 공식부터, 우리 화학식부터 작성을 해봅시다. 6CO2에다가 12개 H2O를 더하여 만들면 뭐가 나오냐면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이 합성이 되고요. 거기에 6개 H2O, 다음에 6개 O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당연히 에너지 풀어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에너지는 당연히 광합성이니까 얘들아 무슨 에너지의 형태겠니? 라고 하면 빛 에너지겠죠. 빛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광합성이니까.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광합성 공식이 될 거예요. 화학식. CO2 이산화탄소죠. H2O 물입니다. C6H12O6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이 되겠고요. 역시나 물, 이게 산소죠. 오케이? 됐나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면 CO2의 환원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CO2의 환원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오케이? CO2의 환원 과정이다. CO2의 환원 과정 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 그래요? CO2가 얘 된 거잖아요. CO2가 얘 된 건데 산소가 여기 2개 있는데 산소가 6개나 있는데 어떻게 산소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환원 과정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언뜻 봤을 때는 산소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조금 더 복잡한 과정들이 사실 들어있어요. 이 광합성이라는 과정 안에는. 그거는 우리가 3학년 때 생투에서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걸 유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찌됐건 어쩔 수 없이 얘는 조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O2의 환원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것은 이런 반응을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합성 자체가 어떻게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광합성이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줬냐. 그러면 우리 지구 생성되는 거 떠올려야 되겠죠. 오케이? 그때 지구 원시대기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수소, 메테인, 이산화탄소가 자욱하게 이렇게 있던 게 원시대기였거든요. 그 원시대기 때문에 육상 생명체가 먼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왜 육상 생명체가 먼저 왜 못 나왔어? 라고 하면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상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화산이 분출되고 그 화산에서 분출된 아이들 때문에 뭐가 생성이 됐어요? 구름이 형성되고 그 구름이 형성된 것 때문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린 걸로 인해서 바다가 형성되고 바다가 형성되어서 바다 안까지는 자외선이 깊게 못 들어간다. 따라서 최초의 생명체는 육상 생명체야, 바다 생명체야? 바다 생명체였잖아요. 그렇죠? 그 바다 생명체가 광합성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니? O2를 만들어냈어. 맞아? 그러면 그 O2가 쫙 대기 중에 형성이 되고 걔네들이 뭘 형성해줬어?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을 막아줬다. 따라서 어떻게? 바다 생명체가 육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여기까지였잖아요. 그렇죠? 그 지구의 우리가 초반 생성 과정을 보면요. 그러면 그 생성 과정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을까? 봐봐. 원시 지구의 대기 조성 변화. 메테인과 암모니아 등으로 이루어진 지구 원시 대기에서 어떻게? 최초로 물속에서 무산소 호흡을 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높였고,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그건 볼 필요 없고, 유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의 출현이 발생했다. 따라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여서 유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오존층을 형성하였다. 그 오존층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고, 자외선을 차단한 거에 동시에 결국 육상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세포호흡은 뭐냐면, 세포호흡은 이거의 정반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호흡은. 자, 정반대 과정이야. C6H12O6에다가 6개의 H2O를 더하고, 그 다음에 6개의 O2를 더해서 6개의 C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분자의 H2O가 방출되고, 거기에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광합성의 정반대 과정처럼 보이죠? 누가 봐도.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CO2의 환원 과정이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도당의 산화 과정이라고 불러요. 포도당의 산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사실 그러니까 정반대 과정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정반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화석연료의 연소로 갑니다.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사실 얘 빼고 내가 다 지울 거예요. 알겠죠? 얘는 계속 써놓겠습니다. 자, 이번엔 화석연료의 연소예요.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라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화석연료는 너네들 뭐로 간주하시면 되냐면 바로 탄소화합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탄소화합물. 그러면 연소시킨다. 얘네들을 연소시킨다는 거는 결국 뭐 해준다는 거야? 불에 태운다 보다는 산소를 가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해요. 그래서 봐봐. 내가 CXHY 이 탄소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여기에 적혀있는 탄화수소라는 아이예요. 탄화수소. 오케이? 화석연료라는 것은 탄소화합물을 얘기하고 이 탄소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우리는 탄화수소. 그래서 탄화수소의 일반식을 우리는 CXHY라고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연소를 시킨다는 건 다시 한번 뭐라고? 불에 태운다 보다는 산소를 가해준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산소를 가해주게 되면 자 봐봐. CO2가 방출되고 그 다음에 H2O가 방출돼요. 이거의 양쪽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자, 탄소 여기 몇 개 있어 얘들아? X개 있지? 우연아 여기 봐야지. 칠판 봐야지. 어디 봐. 일어나. 자,
탄소 X개 있지? 오케이? 여기 탄소 몇 개 있어? 1개 있어. 오케이? 탄소를 X개만큼 맞춰줘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X만큼 들어가줘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 여기도 탄소가 X개, 여기도 탄소가 X개 존재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소 몇 개 존재해? Y개만큼 존재하지? 그러면 여기도 수소가 Y개만큼 존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수소 지금 2개 존재하니까 2분의 Y를 곱해줘야 수소가 딱 Y개만큼 존재하겠죠? 오케이? 응. 그러면 자, 여기에 수소 분자, 수소 원자 다 합해보면 2분의 Y개, 2X개만큼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개수 맞춰주면 X 플러스 4분의 Y라는 개수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탄화수소의 일반 연소식이에요. 탄화수소의 연소식.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X와 Y가 바뀜에 따라서 X에다가 숫자 넣고 Y에다 숫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꾸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만 알아두시면 이제 어떤 탄화수소가 와도 반응식을 다 작성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봤을 때 봐봐. 지금 보면 탄화수소가 결국 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그러면 좀 명확하게 보이네요. 이건 뭐가 명확하게 보여요? 탄화수소가 CO2가 됐으니까. 자, 봐봐. 탄화수소가 CO2가 됐어. 보여? 탄화수소가 CO2가 됐으면 산소 얻었어, 잃었어, 얘들아? 산소를 얻은 거지. 왜? 여기 산소 없는데 여기 산소 여기 붙어 있으니까. 얘는 산소를 얻은 거란 말이야. 산소를 얻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탄화수소가 연소했다 라는 거는 나 그럼 뭐로 볼 수가 있어? 결국 탄화수소가 뭐 했다? 산화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탄화수소가 산화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어? 뭐 산소를 봐도 산소를 얻었고요. 수소를 잃었다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산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 봐봐.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화학 반응식에서 뭔가가 없어지는 경우는 아예 발생하지 않거든요. 뭔가 애가 아예 제거되었다 또는 뭔가가 아예 없어졌다 라고 볼 수 없어요. 무조건 질량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오케이?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은 무조건 보존이 돼야 되겠고 원자수도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원소가 아예 있었다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봐봐. 내가 수소를 잃었다는 거는 그 관점에서 누군가가 수소를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여기서 영민이가 이 강의실에서 10,000원을 잃어먹었어. 그렇다는 소리는 이 공간에서 누군가는 영민이의 10,000원을 가져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민이가 잃어먹었다는 거는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져가기 때문에 준호야! 정신 차려! 이 새끼,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슬슬 조는 새끼들 죽어요, 알겠죠? 그냥 1학년이라 지금 가만두고 있는 건데 그런 식의 스탠스 취하면 뒤져요, 알겠죠? 2학년, 3학년이 내 수업 때 졸았다? 개작살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곤란해요, 알겠죠? 다시. 자, 누군가 여기서 10,000원을 잃어먹었다는 거는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자, 화학의 관점에서 질량은 무조건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걸 가져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서 산소를 get 또는 수소를 lose 라고 본다면 자, 수소를 잃어버렸죠. 수소를 잃었다는 거는 누군가가 수소를 뭐 했다는 거야? 가져갔다는 거야. 근데 수소 가져간 애들 명확합니다. 어딨어? 얘가 수소 가져간 거잖아. 얘가 수소를 get한 거란 말이야. 얘가 잃어먹었기 때문에 얘가 가져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탄화수소가 산화했고 탄화수소가 산화되었고 누가? O2가 환원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따져줄 거야. 야, 누가 산화되었어? 그러면 산화가 되었다면 누군가는 뭐 될 수밖에 없다고? 환원될 수밖에 없다고. 내가 10,000원을 잃어먹었어. 그렇다면 여기 공간에는 누군가는 10,000원을 가져갔을 것이다. 그 이론에 계속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산소를 얻었다면 누군가 잃었을 것이고, 내가 수소를 잃어버렸다면 누군가는 순소를 가져갔을 것이고, 내가 전자를 잃어먹었다면 누군가는 전자를 가져갔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산화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화환원의 동시성.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가봅시다.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처리 재련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철의 재료는 좀 중요하니까 잘 볼게요. 자, 철의 재료는 잘 봐. 철을 재련하겠다라는 거는 철이라는 게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철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캐기만 하면 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주면 땡큐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철을 실생활에서 얻는 형태는 다 철광석이라고 하는 형태로 얻어요. 철광석. 철광석이라고 하는 형태로 얻거든요. 그러면 이 철광석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철과 돌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철이 어떤 형태로 들어있냐면 산화된 철로 들어있어요. 산화된 철. 산화된 철이라는 거는 부식된 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식철. 오케이? 그리고 돌은 주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주거든요. 우리가 거기 부분을 스킵하고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안 배웠을 텐데, 돌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결국 여기에서 이 산화철과 규산염 광물 중에서 결론적으로 뭘 얻어내는 게 목표야? 진짜 순수한 철, Fe를 얻어내는 게 목표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하민아, 여기서 철을 얻어내려면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제거해줘야 우리가 순수한 철을 얻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 산소, 그렇지. 산화철이니까 지금 산소가 붙어있을 거니까 여기서 산소를 제거해줘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바로 규산염 광물도 없애줘야 되겠죠? 맞아? 돌도 제거해줘야 순수한 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한 과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산화철에서부터 철을 얻어내기까지의 과정. 자, 지금부터 반응식 써줄 거야. 반응식 잘 적어야 돼. 여기 보니까 책에는 반응식이 없어서 내가 반응식을 지금부터 적어줄 거야. 자,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하면 보통 Fe2O3의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Fe2O3에서 지금 내가 산화철을 얻어내는 걸 목표로,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잠시만 이거 살짝 지우고. 자, 이 산화된 철을 얻기 위해서는, 자, 철을 그냥 순수하게 여기서 그냥 얘가 있었는데 없애버릴 수가 있다고? 그럴 수는 없어. 얘를 있었는데 아예 없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저거를 누군가는 뭐 해야 돼? 가져갈 새끼가 필요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뭘 넣어주냐면 C, 바로 탄소 덩어리인 코크스를 집어넣어 줍니다. 코크스. 오케이? 이 코크스를 내가 불완전 연소시킬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시켜서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줄 거야. 오케이? 원래대로 하면 너네들 연소시켜주면, 탄소 덩어리를 연소시키면 뭐가 나와야 돼? 여기서처럼 이산화탄소가 나와줘야 돼. 그런데 지금 얘가 일산화탄소가 나왔잖아. 이 일산화탄소가 나왔다는 거는
얘를 뭐 시킨다는 거야? 불완전 연소시킨다는 거야. 뭐를? 코크스를. 오케이? 자, 첫 번째 과정은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입니다.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 그렇게 해서 코크스를 불완전 연소시키면 자,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탄소가 결합할이 몇 개 있어.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다? 탄소 결합할 몇 개야? 결합할이 모르겠으면 원자까지 전자가 몇 개니? 원자까지 전자가 탄소의 원자까지 전자는 6개? 5개? 4개! 그렇지, 4개여야죠. 왜냐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가져가니까요. 자, 근데 봐봐. 얘가 원자까지 전자 4개야. 그러면 결합할이 하나, 둘, 셋, 4개였단 말이야. 오케이? 산소 원자까지 전자 몇 개니? 6개. 그렇지. 그러면 자, 루이스 전자전식으로 돌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얘는 비공유전자로 빼고. 그러면 결합할이 한 팔, 두 팔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지금 얘랑 결합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져간다는 말이지. 이 비공유전상. 자, 결합할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결합했어. 오케이? 근데 보여? 탄소에 결합할 2개 놀고 있는 거 보여? 그러면 쟤네들은 영영 솔로로 남아있는 거야. 이 영영 솔로로 남아있으니까 존나 막 결합하려고 안간힘을 부릴 거 아니야. 나 커플하고 싶다고 연병 지랄을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엄청나게 불안정한 물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F2O3와 반응을 하는 거야. 야, 산화철, 너 그 산소 필요 없어? 그러면 나를 줘, 새끼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산화철이 얘한테 산소를 넘겨. 그래서 CO2가 돼. 그럼 이제 안정해졌죠? 양쪽 개수 맞춥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고. 볼게. 자, 탄소가 산소를 얻었죠? 산소를 얻었네? 그럼 뭐야? 산화야? 환원이야? 저기 적어놨어. 산화야. 그렇지? 자, 그러면 산화환원은 얘들아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며. 그러면 O2는 뭐일 수밖에 없어? 환원될 수밖에 없어. 선생님, O2가 왜 환원이에요? 저기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데요? 어쩔 수 없어. 얘가 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환원이 될 수밖에 없어. 산화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한 놈 무조건 산화된지 환원된지 한 놈을 무조건 찾아내면 그 상대편에 있는 놈은 무조건 환원일 수밖에 없다고. 반대 것일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왜냐면 너네들은 지금 단위에서는 이걸 더 이상 더 따질 수가 없어. 왜냐면 전자의 정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전자의 정의의 확장판이 우리가 산화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산화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화원 때 배우거든요. 근데 화원 때 배우기 때문에 이 통합과학 단위에서는 산화수를 계산할 수가 없고 그럼에 따라서 다양한 산화원원의 정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배제고는 그 산화수를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신 대비 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물론 제가 하진 않겠지만요. 자, 여기 볼게. 자, 여기 산화철. 이 순수한 철이 됐다. 산화철이 순수한 철이 됐어. 그러면 얘 뭐야? 산소 잃었니 얻었니? 산소를 잃었죠.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이야. 그렇지. 얘는 좀 쉽다. CO가 CO2가 되었죠. 얘는 딱 봐도 산소를 얻었니 잃었니? 얻었죠. 그러니까 얘는 딱 보인다. 얘는 아하 산화. 즉 계속 이런 거야. 모든 화학 반응식 써놓고 여기서 산화된 물질 뭐야? 환원된 물질 뭐야? 계속 계산하는 거라고. 나랑 같이. 오케이? 오늘 하루 종일 그거 하겠다 이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 배운 건 끝났어. 너희들 오늘 나랑 같이 추가로 배운 거는 저게 끝이야. 그리고 다양한 화학 반응식에 넣어서 계속 산화니 환원이니 따지는 것 뿐이야. 오늘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규산형 광물을 제거해보자고. 규산형 광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를 넣어줘야 되냐면,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를 넣어주냐면, 우리가 탄산칼슘을 넣어줍니다. 탄산칼슘. 탄산칼슘의 화학식은 이렇게 돼요. 이게 탄산칼슘이거든요. 탄산칼슘. 자, 그러면 탄산칼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단순 가열해요. 탄산칼슘을 단순 가열하게 되면 뭐와 뭐로 분해되냐면 CaO와 CO2로 이렇게 분해됩니다. 이걸 열을 가하면 이게 열가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열을 가하면 이렇게 분해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서 여기에 있는 CO2는 날아가고 여기는 CaO랑 규산형 광물의 우리 화학식이 뭐냐면 SiO2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SiO2라고 하는 규산염과 여기는 CaO라고 하는 산화칼슘. 오케이? 오늘은 산화칼슘 안 나오고 시험 문제 뭐 나왔습니까? 염화칼슘 나왔습니다. 그거 1번 문제 기억나십니까? 어찌됐건 얘네 둘이 반응을 하면 CaSiO3라고 하는 이게 무슨 물질이냐면 슬래그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슬래그라는 물질은 쓰레기 물질이기 때문에 갖다 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런 식으로 반응이 이어져요. 됐어요? 탄산칼슘을 단순하게 열을 가해서 저렇게 분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서 생성된 산화칼슘을 규산형 광물인 SiO2와 반응을 시키게 되면 슬래그라고 하는 찌꺼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찌꺼기가 만들어지면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반응이 나와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대표적인 예시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반응의 가장 주된 반응은 바로 첫 번째 열 분해 반응입니다. 열 분해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 어떤 물질을 내가 단순하게 열을 가해서 얘와 얘로 분해시켰죠? 열을 가해서 분해를 시킨 거니까 열 분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에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반응. 산염기의 중화 반응. 산염기의 중화 반응은 역시나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럼 산염기의 중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데 이해 볼게. 우리가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얘가 SiO2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CaO 이온결합 물질이거든요. 공유결합 물질인 SiO2 이 공유결합 물질은 얘는 산으로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우리가 염기로서 이용이 가능해요. 얘를 물에 넣으면 염기의 역할을 해주고요. 얘를 물에 넣으면 산의 역할을 해줘요. 오케이? 이거는 조금 외우셔야 돼요. 자, 공유결합 물질은 뭐라고? 산으로서 이용이 가능하고 이온결합 물질은 염기로서 이용이 가능한데 산과 염기가 만났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무슨 반응이에요? 얘는 중화 반응이에요. 얘는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냐면 결국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바로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은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겠죠?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앙금 생성 반응. 그래서 저렇게 총 3가지는
우리가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잠시만. 준호랑 우연이는 빨리 잠 깨고 와. 나가지고. 빨리. 나가.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금. 빨리 잠 깨고 와. 졸리니? 졸려? 어떡하냐?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통합과 어렵니? 어려워? 어떡하냐? 2학년 때 배우는 과탐은 이것보다 몇 배로 더 어려울 텐데. 어떡해? 나 이과 갈 것이다. 아, 이게 더 빠르겠다. 나 문과 갈 것이다. 1명, 2명, 3명? 뭐야, 나머지는 결정 안 됐어? 소연이는 몰라? 장원아, 너 이과야? 소연이 이과가? 아니, 무시한 게 아니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이과 그냥 물어본 거야. 저스트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장원이는 왜 문과 가려고 해? 그냥 꿈이 문과 쪽이야? 아, 어릴 적부터 뭔가 성향 자체가 문과였어? 영민이는 왜 문과야? 수학이 답이 없어서? 우리 혜진이는? 과학을 너무 못해서? 그렇게 치면 과학을 너무 못해서 문과를 간다. 그렇게 치면 내 반에 있는 아이들은 다 문과를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라고 조교쌤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찌됐건 뭐 문과 이과 뭐 확정된 거라면 어쩔 수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과를 가는 게 대학 입시에 유리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대학 입시의 유리성을 따졌을 때는 당연히 이과를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문이과 통합이 되었고 문과의 과목인 줄 알았던 국어와 영어에서조차도 사실 문과가 밀리거든요. 이과애한테. 국어 1등급의 포지션을 따져봐라. 국어 1등급의 포지션을 따져봐라라고 하면 이과생들이 거의 70% 정도가 있고요. 문과 애들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1등급의 포지션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사실 문과 아이들의 자존심인 국어인 것도 사실 이과생들이 잘하고 수학은 또 이과생들이 잘하고 영어도 이과생들이 잘하고 결국 그래서 이과생들이 더 대학을 잘 가는 포지션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는 절대적인 공부량의 차이예요. 왜냐면 이게 너네들이 제 아무리 문과를 가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혼자 독야청청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혼자서 막 여기에 막 일편단심 적고서 공부한다고 해도 주위에서 상황이 안 따라주면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과는 조금 다소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문과 아이들이 이제 득달같이 뭐라고? 네가 뭐라 하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도 학창시절을 겪었잖니. 그러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은 비교적 공부를 조금 덜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돼버린 거죠. 원래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잖아. 뭐 사람이 되거든 서울로 보내라. 그 이유가 뭐야? 이 서울에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크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과로 가면 조금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다 보니까 썩어도 준치가 되는데 문과 쪽에서 썩어버리면 진짜 썩은 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과를 장려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입시 그러니까 공부량을 봤을 때도 이과 쪽이 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대학의 문 자체도 사실 이과 쪽이 좀 더 나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과 애들은 상위권들이 알아서 메디컬 쪽으로 빠져주니까 최상위권 애들이 알아서 메디컬 쪽으로 빠져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대라고 하는 이 포지션이 결국 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의 싸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학을 가기가 나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기에 좀 더 너네들도 어찌됐건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과학학원을 지금 다닐 거 아니야. 아니, 대학을 가기 싫은데 과학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입시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과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취업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이과 쪽이 좀 더 나은 편이죠. 물론 요즘에는 문이과 다 손가락만 빨면서 지금 딱 굶어 죽기 좋은 시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 애들은 문과 애들에 비해서 취업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적으로 봤을 때도 입시적으로 봤을 때도 이과가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과탐과 수학의 장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진짜 이과를 가면 불보듯 뻔한 결과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문과를 가는 게 맞는데 문과를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사실 결정이 아무것도 돼 있지 않고 갈팡질팡하고 나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으며 그냥 우리 엄마가 정해준 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과가 낫다 이거죠. 여러모로. 오케이? 물론 설마 과학학원에서 문과 가라 라고 하는 미친학원은 없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아무래도 어딜 가서 상담을 받아도 이과 쪽이 문과에 비해서 유리한 거는 이거는 사실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근데 사실은 문과 과목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 문과 과목이 과목적으로 봤을 때는 문과가 좀 더 재밌어. 이과 과목 해봤자 결국 회사 취업밖에 없거든요. 회사 취업해봤자 어디 내려가야 돼? 지방에 내려가서 공장 가가지고 공장 계속 기기 관리하면서 이러고 살아야 돼. 근데 문과 애들 봐봐. 여의도. 정치하면 또 이제 뭐 서울 중심부. 하여튼 문과 애들이 조금 더 재밌는 걸 하는 것 같은데 이과 애들은 그냥 약간 쳇바퀴 돌듯 굴러가는 인생 속에서 그냥 그렇게 돈 벌다가 돈 다 벌어가지고 이제 은퇴하면 이제 슬슬 죽을 때쯤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냥 공장의 쳇바퀴와 공장의 톱니바퀴의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인생이 종쳐지는 그런 라이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과생들의 라이프는 조금 안타깝죠. 컴공을 간다. 그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코딩하다가 뭐 하나 버그 뜨면 잘리고 게임하는 이 오덕후 새끼들은 뭐 쉬지도 않나 이 씨발 맨날 게임하다가 조금이라도 하나 불똥 튀면 바로 불려가가지고 이래 싸대 맞고 저래 싸대 맞고 그래가다가 당신 팀 해체라고 하면 다 같이 잘리고 그렇게 해서 손가락만 빨다가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죽는 인생. 그게 컴공의 인생이죠. 이과의 생들은 좀 불쌍해요. 그런 면에서. 하지만 일을 하다가 굶어 죽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진짜 굶어 죽느냐 이거의 차이가잖아요. 순수하게 굶어 죽는 아이들 대표적으로 문과 아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문과 아이들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요.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뭘. 물론 문과 아이들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 진짜 많을 텐데 그 포지션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는 문과 아이들은 그냥 이제 이과 아이들한테 생체 실험 당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불쌍한 포지션인들이죠. 라고 하면 1학년 너희들 친구들이 이제 난리 칠 수도 있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문과 친구들 이제 마음속으로 문과를 가고 싶은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생체 실험 당하는 일밖에 안 남았대. 나의 꿈은 생체 실험이래 이러면 그러면 좀 이제 곤란해지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팩트가 팩트일 뿐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이래저래 쉽지 않은 시대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대 때는 좀 더 나은 시대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명만이 빠른 출구이지 않을까요? 내가 빨리 죽는 것 그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고 가장 이라고 하면 교육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결론은 결국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과생보다 좀 문과생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건 맞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이과생이 더 유리한 상황은 맞다. 문과생보다 이과생이 조금 더 살아가기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적합한 세상인 건 맞는 것 같다. 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영혼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영혼도 없는 티 없이 맑은 친구들은 그냥, 닥치고 이과 가는 게 가장 적합한 세상인 것 같다. 라는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우리 장원이는 커서 뭐 하고 싶니? 근데 왜 문과 쪽으로 가고 싶어? 문과 성향이 더 맞는다고 생각해? 아, 외우는 걸 좀 더 잘했어? 아. 우리 한빈이는 왜 이과 가고 싶니? 너 아까 이과 가고 싶다 했잖아. 왜 이과 가고 싶어? 꿈이 약간 그쪽이라? 어떤 거 하고 싶은데? 응. 아, 직업군이. 그랬구나. 아까 또 이과 하고 싶다고 하는 애들 있지 않았어? 나 이과 하고 싶다. 뭐 하고 싶어? 수학 교사! 아, 수학 교사면 무조건 이과네요. 그렇죠. 무조건 이과죠. 그 다음에, 나 또 이과다. 그러면 문과 애들은 봤으니까. 그냥 아무도 결정이 안 된 거네? 우연이는 문이과야? 어디야? 문과 가려고? 왜? 기자 되고 싶어? 아, 좋죠. 그러니까 이게, 문과 친구들은 저런 게 너무, 포지션이 너무 넓어. 그래서 재밌어 보여.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재밌어 보이는 그 포지션이잖아. 기자. 누군가 하나를 나락을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 하나를 이제 천상계를 올릴 수도 있고, 이게 아주 쉬운 포지션이거든요. 거짓 기사를 썼다가, 그냥 이제 거짓 기사로 애 하나 나락갈 때쯤 거짓 기사인 게 밝혀졌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미안하다. 몰랐다. 라고 하면 이제 끝이니까, 그냥, 미안하다. 몰랐다. 아니면 아닌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뻔뻔하게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하여튼 기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이과 관련 친구는 없어 더 이상? 이거 하고 싶어 소연이? 뭐 하고 싶은데? 응? 취미생. 왜 치대는 아니고? 치대까지 갈 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아니에요, 뭐 1학년 친구들이 아직 뭐. 보성이는? 뭐 하고 싶어? 아직 못 정했어? 대충 대략은 이과야 문과야? 문과 쪽? 잠시만. 그러면 이 내 공간 속에서 지금 문과를 갈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네요? 그러면 결국 문과 양성소였네, 여기는? 혹시 나 때문에 문과를 가고 싶어진 건 아니죠? 어쨌든 뭐 통합과학 별로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별로 안 어려운데 그거를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딱 통합과학스럽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뭔 내용이 없어. 이 내용이 없는 거를 자꾸 내용이 이씨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얕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심으로 따지면 0.1mm 정도 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얕은 과목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뭐 통합과학 하여튼 쉬운 과목이에요. 막상 지금 처음에 배우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면 쉽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물화생지 1에 비해서는 쉬워요. 알겠죠? 그건 자명합니다. 알겠죠? 진짜 물화생지 1의 난이도의 한 0.1%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다 문과 가겠죠? 어찌됐건, 자, 여기 다 정리됐을까요? 얘들아, 이거 내가 지울게. 저희 화석연료부터 지울 테니까 혹시 필기 못한 친구들은 뭐 찍은 다음에 집에 가서 필기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자, 그렇게 돼서 철의 재련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거기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5페이지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준호는 뭐 하고 싶어? 그러고 보니까? 문과야, 이과야? 아직 못 정했어? 네, 꿈은 정했어? 꿈도 못 정했어? 그러면 우리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이과로 가야 되겠네. 뭐 어쩔 수 없지. 쩔 수 없. 정하지 못했다면 응당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지 않을까? 자, 갑니다. 1-1번부터 갈게요. 다음 반응에서 공통으로 관여하는 원소의 이름 뭘까요? 당연히 산소겠죠? 산소. 1-2번으로 갑니다. 식물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이거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 혹시 알고 있죠? 뭐 혹시 당연한 거라서 제가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당연한 겁니다. 비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당연하죠. 오케이? 비에너지 투입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포도당을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걸 그렇지 세포흡이라 보는 거예요. 아까 세포흡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가 방출됐잖아요. 그렇죠? 광합성의 영향으로 육상생물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 그름을 통해서 뭐였어요? 광합성, 산소 발생, 오존층 형성, 육상생물 진출. 이렇게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1-3번 갑니다. 화석연료의 주성분 얘들아 뭐야? 탄소와 수소.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서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한 화석연료 뭡니까? 석탄입니다. 석탄. 1-4번으로 갑니다. 철은 자연계에서 순수한 철로 존재한다. 너 왜 아니야? 대부분 산화철의 형태로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화철과 규산형 광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철은 강도가 높고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충분히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철의 재련은 철을 산소와 반응시켜 아니죠. 철의 재련은
산화철을 철로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철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산화철로 만드는 과정은 뭔가요? 라고 하면 철의 부식이 되겠습니다. 철의 부식. 철이 녹쓰는 걸 철의 부식이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철의 재련으로 인류는 철기 시대를 열어 문명을 발달시켰다. 충분히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죠? 탄소 함량이 높은 이것 딴 바로 뭡니까? 코크스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6페이지로 갑니다. 산화원은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원은 반응으로 갑시다. 자, 뭐예요? 자, 갑니다. 거기 그대로 반응식들이 있는 거 볼게요. 자, 산소가 이동한다. 산소가 이동한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맞습니까? 자, 탄소와 산소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됐습니다. 맞나요?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어. 그러면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다는 건 탄소가 산화되었다. 그러면 O2는 얘들아 뭐야? 환원이라고 했어. 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에 의해서. 오케이? 자, 산화은이 은과 산소가 됐습니다. 반응해서. 자, 산화은이 은이 되었죠. 그러면 산화은이 은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산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산화은이 환원되었고 산화은이 산화되었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환원함과의 동시에 환원함과 동시에 산화되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 반응을 좀 더 따지려면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밑에 산화구리와 탄소의 산화하는 반응 볼까요? 자, 산화구리가 내가 넣어놓고서 거기에 탄소가루를 넣어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산화구리를 넣고 탄소가루를 넣어놓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불을 지피게 되면 이 산화구리에 있는 산소가 옆에 있는 탄소가루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CuO라고 하는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었고 탄소가루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러면 CuO라고 하는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었기 때문에 환원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뭐가 되었기 때문에 CO2가 되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산화구리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얘 색은 검은색이어야 됩니다. 검은색. 그리고 구리 동그라미 치고 얘는 붉은색이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은근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원래 순수한 구리의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근데 얘가 산화되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순수한 구리의 색깔은 뭐라고? 붉은색이어야 된다고. 근데 얘가 산화되면 검은색이 돼요. 다음 페이지 전자의 이동입니다. 자, 전자의 이동은 꽤나 많이 쉬워요. 왜냐면 너희들 나랑 같이 했어. 이온 결합 볼게. 이온 결합. 봐봐. Ca랑 Cl. 자, 오늘 산화칼슘 나왔으니까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Ca 금속원소, Cl 비금속원소. 자, 그러면 금속원소는 전자를 얻으려고 해, 잃으려고 해? 잃으려고 해. 비금속원소는 전자를 얻으려고 해. 자, 그러면 얘 원자권 전자 몇 개? 2개. 얘 원자권 전자 하나, 7개. 맞니? 자, 그러면 얘는 전자를 2개 잃어서 안정화. 얘는 전자를 1개 얻어서 안정화 되겠죠? 그러면 뭐야? 크로스 시키라고 했으니까 CaCl2가 됩니다. 여기까지 콜?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었잖아. 자, 그러면 벌써 뭐가? 쟤네들이 전자가 왔다 갔다 거립니다. 왜요? 얘 전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자를 잃었고요. 전자를 얻었다고요. 맞나요? 그러면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 전자를 얻었으니까 여긴 뭐야? 환원이라고요. 얘가 산화, 얘가 환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은 결국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전자가 왔다 갔다 걸 수밖에 없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우리 좀만 쉬었다가 진행을 해봅시다. 자, 산화제와 환원제를 이해하려면 이것에 대한 예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소화제 봅시다. 소화제는 소화를 시켜주는 물질이에요? 소화를 당하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소화제 왜 먹니?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걔가 내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소화제를 먹는 거잖아. 맞아? 쥐가 소화당해서 배설되면 나 소화제 왜 먹니? 그렇지. 그러면 자, 뭐라고? 소화제는 뭐라고? 소화를 시켜주는 물질이야. 그러면 산화제는 산화를 시켜주는 물질이야? 산화를 당하는 물질이야? 그렇지. 산화를 시켜주는 물질이야. 산화 시켜주는 물질이야. 그러면 얘들아, 환원제는 당연히 뭐겠어? 환원시켜주는 물질이 되겠다.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산화를 시켜주겠대. 내가 쟤를 산화시켜준대. 그럼 전자 입장에서 보자. 내가 쟤를 산화시키려면 쟤가 뭐가 돼야 돼? 전자 입장에서 보면 쟤가 산화되려면 쟤가 전자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전자를 그렇지. 제가 산화시키려면, 제가 산화당하려면, 제가 산화되려면 제가 전자를 잃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에 의해서 제가 산화된다는 거는 내가 뭐 돼야 되는 거야? 전자를 뺏어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제가 전자를 잃는다라는 거는 내가 전자를 얻는다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산화제라는 거는 결국 뭐여야 돼? 내가 환원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따라서 산화를 시켜주는 물질인 산화제는 자기 자신이 뭐 될 수밖에 없어? 환원될 수밖에 없다고. 아, 그러면 환원되는 물질을 찾으면 걔를 산화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따라서 자기 자신은 뭐가 되는 거야? 산화되는 거야. 그러면 산화된 물질을 찾으면 걔는 환원제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나와. 바로 뭐냐면 산화력과 환원력이 나와. 산화력과 환원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산화력은 똑같아. 산화를 시켜주는 능력이야. 산화를 시켜주는 능력이 산화력, 환원을 시켜주는 능력이 환원력이야.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 이렇게 된다. 산화제는 산화력이 크고 환원제는 환원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얘는 안타깝게도 상대적인 개념이야. 상대적인 개념이야. 자,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 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소리가, 자, 이렇게 따져볼게. 보승이가 수학을 잘해. 보승이가 그래서, 선생님, 저희 학원에서 수학 잘해요! 라고 말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알고 보니 옆에 있는 준호는, 선생님, 저 서울에서 제가 수학 제일 잘해요! 라고 한 거야. 왜냐면 이제 뭐, 경시대 같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보승이는 그 학원에서 경시대에서 1등을 했고 준호는 서울 경시대에서 1등을 했어. 그래서 보승이는 선생님 저는 학원에서 저 1등이에요. 저 수학 진짜 제일 잘해요. 저희 학원에서. 근데 우리 준호는 서울에서 제가 수학 1등이에요. 제일 잘해요. 라고 했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수학을 잘하는 애야? 라고 하면 준호가 더 잘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알고 보니 앞에 있는 영민이는 한국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애였던 거야. 그러면 이 셋 중에서는 이제 다시 누가 더 수학을 잘하는 애니? 영민이가 더 잘하는 거잖아.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오케이? 이런 식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만약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 둘 중에 산화력이 누가 더 크대? 얘가 더 크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둘이 반응한다고 쳤을 때 얘는 환원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얘가 산화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C라는 물질이 생겨났고 C가 산화력이 더 강해. 그랬을 때 얘의 반응을 따져보자면 이번에는 산화력이 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얘가 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환원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오케이? 산화력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반응한다고 쳤을 때 얘가 산화력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산화제의 역할, 그럼에 따라서 얘가 환원제의 역할을 할 것이고, B와 C를 따지자면 C가 훨씬 더 산화력이 크기 때문에 B와 C가 반응을 했을 때는 얘가 산화제의 역할, 얘가 환원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에 대한 컨셉인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니?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그 밑에 7페이지 하단 부분에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산화철이 산화철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환원되었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됐기 때문에 산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반응에서 산화제를 찾아라 라고 하면 뭐예요? 그 반응에서 산화제는 환원된 물질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Fe2O3가 산화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개념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엄청 나중에 가면 헷갈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여기까지 했다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리 이제 8페이지로 오면요.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산화환원 반응, 우리가 전자로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자의 이동으로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9페이지부터 하고서 그 다음에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금속의 반응성인데 여기서 금속 반응성이 꽤나 학교 시험 문제로 진짜 잘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속 반응에 대한 이해를 진짜 잘하고 가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한번 조금 이해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금 외워주시면 좋거든요. 이 금속 반응의 주기성을 외워주시면 좀 좋은데 카, 나마, 알젠, 페, 니산, 그리고 쿠, 학, 악, 프트, 아우. 이렇게까지. 좀 많죠? 좀 많긴 하지만 잘 봅시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얘들아 금속의 반응성이 커집니다. 선생님, 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는 말이 뭔가요? 라고 하면 얘들아, 금속은 뭐 하려고 하니?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해, 얻으려고 해? 전자를 잃으려고 해. 그렇지. 그러면 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는 거는 전자를 더 잘 잃는다는 거야. 전자를 잘 잃는다. 오케이? 자, 그럼 전자를 잘 잃는다는 거는 얘들아, 산화니, 환원이니? 산화. 그렇지. 산화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 자, 그러면 산화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건 얘들아 뭐니? 내가 산화되면 남은? 그렇지. 그렇게 되면 환원력이 큰 거야? 산화력이 큰 거야? 그렇지. 환원력이 큰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환원력이 세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이 금속을 반응시킬 때 어디에서 반응을 시키냐면 물속에서 반응을 시켜요. 물속에서. 오케이? 우리가 물속에서 반응을 시킬 텐데 혹시 이거 돌아가? 근데? 물속에서 반응을 시킬 텐데 얘가 금속
고체 상태로 그냥 금속 덩어리로 있다는 거는 얘가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얘가 금속 덩어리로 있다는 거는 그냥 반응을 안 하는 솔리드 상태면 반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물 속에서 반응을 시킬 텐데 얘가 그냥 금속 덩어리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는 건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려면 무조건 얘가 녹아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물로. 물로 녹아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 수용액에 존재한다 라는 말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 라는 거는 따라서 더 잘 녹아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물 속으로 더 많이 잘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좀 그게 너네들 문제풀이 하기가 좀 더 쉬워. 저렇게 생각해 주는 게.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작아져요. 얘들아, 반응성이 작다는 거는 전자를 잘 잃는다의 반대말, 전자를 잘 얻는다 라고 하면 큰일 나요. 왜? 금속 원소는 애초부터 전자를 잘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잘 얻으려고 하죠. 그럼 뭐야? 얘는 전자를 잘 못 잃는다 라고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반응성이 작다? 전자를 잘 얻어요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산화하려는 경향성이 작아져요. 산화하려는 경향성이 작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환원력도 작아져요. 환원력이 작다 보니까 당연히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따라서 잘 못 녹아 들어가요. 아이고. 잘 못 녹아 들어간다 라고요. 여기까지 갔어? 선생님, 그런데 저 조금 의문인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얘는 뭐예요? 얘는 금속 원소 아니잖아요. 수소는 금속 원소 아니잖아. 비금속 원소거든. 근데 얘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 수소이온이거든요. 이게 수소이온. 수소이온이 우리가 산염기 때문에, 우리가 금속이랑 산을 반응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속이랑 산을 반응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산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산은 보통 수소이온으로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기에 수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간편하겠죠. 그래서 자, 볼게요. 산화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라는 거는 결국 금속의 반응성이 강하다는 건데, 자, 그거에 따라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8페이지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질산은 수용액이래요. 질산은 수용액. 그러면 AgNO3, 그것도 수용액이니까 아쿠오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물 안에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온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H는 은이에요. 은. 거기에 자, 뭘 반응시킨대요? 지금 구리판 반응시킨대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 구리와 은 반응성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구리와 은, 구리 여기 있지? 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둘 중에 반응성 큰 놈은 누구야? 구리가 더 크죠? 반응성은 구리가 더 크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반응성이 크다면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산화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 산화하려면 전자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전자를 잃어야 돼. 맞아? 그럼 전자를 잃고 얘가 녹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오케이? 얘가 전자를 잃고 녹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전자를 누군가는 채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자를 채가는 애가 누구야? 여기 있는 H 플러스, 은이라고. 그래서 얘가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굳어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g 솔리드 상태, 고체 상태로 얘가 석출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CU는 CU2 플러스로 녹아 나오고, 그러면 전자 얘들아 몇 개 버렸어? 지금 2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 2개 버려야 돼? 1개 버려야 돼? 2개 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 2개의 전자를 누가 채가?
AG 플러스 은이 채가야 돼. 근데 얘들아 잘 봐. 지금 AG는 플러스 1가만 띄고 있죠. 그런데 전자는 몇 개 가져가야 돼요? 지금 2개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은이 하나만 반응할 수 있을까? 은 이온이 하나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전자는 어디가? 그래, 은이 전자 하나를 데리고 갔어. 그래서 지금 석출됐단 말이야. 금속 형태로, 솔리드 형태로, 고체 형태로 석출이 됐어. 그러면 전자 하나는 그냥 이 물 속에 떠 있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은, 이온 2개가 석출돼야 됩니다. 얘가 솔리드 상태로 석출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금속을 반응시킬 때는 금속 반응을 시키는 문제에서는 여기서 뭘 고려해 줘야 되냐면 바로 전하량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전하량 보존 법칙. 지금 CU가 하나 녹아 들어갈 때 전자가 2개, 오케이? 이동했잖아요. 전자가 지금 2개 이동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아이도 전자가 2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산화된 전자수, 산화가 일어나면서 이동하는 전자수와 환원이 일어나면서 되면서 이동하는 전자수는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라고요. 얘네들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산화해서 녹아 들어갔죠? 전자 몇 개 이동했어? 2개 이동했지? 그런데 원래대로면 AG가 지금 AG 플러스가 AG가 이동할 때는 AG로 이렇게 환원돼서 석출될 때는 전자가 몇 개 이동했어? 하나 이동했다고. 그런데 여기는 2개 이동하고 여기를 하나 이동하고 하면 전하량이 보존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의 개수를 2배만큼 불려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얘가 하나 녹아 들어갈 때 얘가 2개씩 굳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 수는 얘들아 어떻게 되겠니? 양이온 수가 어떻게 돼? 수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 수 어떻게 될까? 자, 하나가 녹아 들어왔어. 2개가 굳어 들어가지. 그러면 얘가 하나씩 녹아 들어갈 때마다 얘가 하나씩 녹아 들어갈 때마다 얘가 2개씩 빠지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이온 수는 어떻게 되니? 감소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금속 반응 문제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이 화학 파트가 2학기 중간고사거든요. 여기가 다음 주에 배우는 파트는 2학기 기말고사예요. 중화 반응은 2학기 중간고사의 산화하는 파트 2파트가 이것까지는 잘 이해를 해. 근데 꼭 금속 반응으로 와서 문제 풀려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절망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스탑돼. 그리고서 이 산화와는 여기 금속 반응 시키려고 하면 선생님 저 이 반응 이거 죽었다 깨나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화학 파트 버릴래요. 그래서 버려버린단 말이야.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이 문제 기껏 해봐야 한 문제밖에 안 나와. 학교 내신에. 일단 너네들이 중요한 거는 이거 정의 이용해서 뭐가 산화되고 뭐가 환원되고 그 다음에 산화력, 환원력, 산화제, 환원제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해. 이 문제 양적인 문제 계산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너네들한테는 통합과학에서는. 물론 배제고는 중요해. 알겠지? 배제고는 다른 얘기야. 알겠지? 배제고는 이거 갖고 1등급 킬러 가르기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배제고는 이쪽으로 빡세게 공부를 해야 돼. 나머지 학교는 그럴 필요 없어. 나머지 학교는 안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네들은 이거 잘 풀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도. 그러면 이게 나오면 만약에 1등급 가르기용 문제로 나올 거야. 알겠지? 뭔 얘기인 줄 알겠어?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이것만 다 지키면 돼. 반응성 첫 번째. 두 번째,
자, 반응성에 따른 반응을 시킬 때 전자의 이동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왜? 총전화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동을 시키고 났더니 양이온이 하나 녹아 들어갈 때 금속으로 석출되는 놈이 2개나. 그러면 하나가 녹아 들어갈 때 2개가 굳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양이온수, 수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얘들아 2개가 녹아 나오고 하나가 석출된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수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수는 점점 많아지는 거야. 2개가 녹아 나오고 하나가 굳어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 정도의 뉘앙스는 파악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조금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볼게. 내가 임의의 금속 A, 임의의 금속 B가 있어. 그랬을 때 반응성은 거기 우리 9페이지 하단 부분에 좀 필기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응성은 A가 더 크대. 오케이? 반응성은 A가 더 크대. 자, A는 M 플러스고 얘는 B는 N 플러스라고 따져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자, 내가 B가 녹아있는 상황 속에 A를 녹이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반응성 비교합니다. A가 더 커, B가 더 커, A가 더 커. 그러면 반응성이 크려면 얘가 산화하려는 경향성이 강해지는 거야. 산화하려는 경향성이 강해진다는 건 얘들아 더 뭐 해야 된다고? 잘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A가 녹아 나오고 B가 굳어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AM 플러스로 녹아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전자 몇 개 이동해? M개 이동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BN 플러스 얘가 B로 석출되는 거야. 솔리드 상태로. 여기는 아쿠오스 상태로 녹아 들어가는 거고요. 얘가 지금 산화하는데 이동하는 전자수죠. 얘가 환원하는데 이동하는 전자수라고. 맞아? 전자 여기 몇 개 이동해? 전자 N개 이동하지. 이거에 이동하는 개수를 뭐 해야 된다고? 왜 너무 많은 미지수가 나와서 갑자기 구역질 나기 시작한 거야? 그냥 이 M 또는 N에다가 1, 2, 3만 넣으면 돼. 알겠지? 어차피 1, 2, 3가 중에 하나니까 보통 금속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동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에 곱하기 N배, 여기에 곱하기 M배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자 M 곱하기 N개 이동했을 거고 여기는 전자 N 곱하기 M개만큼 이동할 거니까 그러면 전자 이동 개수 딱 맞춰질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수용액 입장에서 봤을 때 M개만큼 녹아 나오고 M개만큼 녹아 나오지 지금? Sorry N개만큼 녹아 나오는 거구나. 미안. N개만큼 녹아 나오지? 왜? N개의 A가 N개의 M 플러스로. 왜냐면 여기 지금 곱하기 N배 해준 거니까. 양이온수가 얘가 N개만큼 녹아 나올 거 아니야 지금. 그랬을 때 수용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M개만큼 굳어 들어가는 거야 지금. 맞아? 얘가 M개의 BN 플러스가 M개의 B개가 되는 거잖아. 집중해야 돼. 여기서 정신 잃으면 안 돼. 끝까지 집중해. 알겠지? 됐어? 이제 일반화 시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 있는 반응을 일반화 시키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크다, 0과 같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면 당연히 양이온수는 증가할 거야. 수용액의 입장에서 양이온수는 증가할 거라고. 얘는 양이온수 어떻게 될 거야? 일정할 거지.
얘의 양이온수 어떻게 될까? 감소할 거야. 맞니? 오케이? 왜? M개만큼 녹아 나왔고 M개만큼 굳어 들어가니까 수용액으로 봤을 때 N개만큼 더해지는 거고 M개만큼 빠져나가는 거라고. 오케이? 그게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양이온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넘기면 되지. 아, 이렇게. 자, 그럼 뭐야? 녹아 나오는 놈의 N이 뭐야? 녹아 나오는 놈의 가수지. 녹아 나오는 금속의 가수가 N이야. 얘는 굳어 들어가는, 내가 굳이 들어가는 이라고 표시한 거는 실제로 빠지는 I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굳어 들어가는 금속의 가수가 M이야, M. 그거를 비교하면 결국 수용액의 입장에서 양이온수가 증가하는지 일정한지 감소한지를 따질 수가 있다. 이게 일반화 시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에 너무 여러분들 집착 안 하려고 하면 돼. 너무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볼게. 자, 보자. mg는 녹아 나올 때 전자 몇 개 이동할까? mg는 원자권 전자 몇 개? 2개. 그렇지. 그러면 얘가 당연히 2 플러스일 거야. 전자 몇 개 버려? 2개 버려. 오케이? ag는 ag 플러스니까 안정화되려면 전자 하나 얻어갈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ag 금속으로 석출되겠지? 얘가 산화되고 얘가 환원하려고 하는 입장이야. 그럼 어떻게 해? 전자 이동 개수 지금 같아 달라? 다르지? 여기 2개 이동했고 하나 이동했으니까 여기 몇 배? 2배. 오케이? 그러면 2개 굳어 들어가고 하나 녹아 나오지? 그럼 뭐야? 녹아 나오는 가수가 뭔가 이상한데? 뭐야? 잠시만. 아니네. N이 녹아나오는 금속가수가 아니구만. 녹아나오는 놈은 M이네. 가수가. 오케이? 녹아나오는 놈의 가수는 M이네. 보니까. 굳어 들어가는 놈의 가수가 N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요게 녹아 나오는 놈의 아니지 씨발 굳어 들어가는 놈이라고. 굳어 들어가는 금속의 가수고 얘가 녹아 나오는 금속의 가수야.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가수라는 거는 지금 요걸 따져줘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 실제로 지금 보면 얘가 녹아 나오는 놈의 가수가 2고 굳어 들어가는 놈이 1이야. 1, 2. 그러니까 녹아 나오는 놈의 가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양이온수가 실제로 감소하지. 보면 실제로 한 개 녹아 나올 때
두 개가 굳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만큼 빠져나갈 거 아니야. 반응을 할 때마다. 오케이?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고. 오케이? 요 정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금속의 반응은 웬만하면 다 얘기한 것 같고요. 10페이지로 가볼까요? 10페이지. 자, 광합성, 세포, 재련 다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광합성, 세포, 철회전환 앞에서 다 자세하게 다룬 거기 때문에 굳이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메테인의 연소 역시나 이것도 얘기해줬어요. 메테인 뭔가요? 탄화수소잖아. 탄화수소. 그래서 CXHY로 내가 일반식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4 넣으면 이 반응식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산화환원 반응. 자, 여기서부터 볼게. 철의 부식. 자, 거기서부터 밑줄. 산소 동그라미. 거기다가 하나만 더 껴줘. 플러스 물까지 껴넣어주세요. 철이 공기 중에 산소 플러스 물과 반응하면 붉게 녹이 쓰는 것을 부식이라고 한다. 갈변. 공기 중에 과일을 놔두면 갈색으로 변하거나 검게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산화. 갈변 현상은 결국 산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식물의 부패 역시나 음식물을 오래 놓으면 산화되어 부패한다. 오케이? 소독약. 과산화수소를 상처에 바르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생성된 산소로 세균을 산화시켜 세균을 죽인다. 그래서 소독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표백제 역시나 산화환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어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문제 풉시다. 자, 문제 풀고 끝낼게요. 오케이? 빨리 문제 풉시다. 시간은 10분 드릴게요.
자, 시간 6분 남았습니다. 6분. 혹시 질문 있으면 뭐 바로바로 해주세요. 알겠죠? 질문 있어? 있어? 진짜 없어? 보니까 지금 약간 정처 잃은 방황하는 동공. 누가 봐도 질문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 다 같이 받아주긴 할게. 네. 자, 얘들아 시작하자. 2-1번부터 갈게요. 2-1번부터 보면요. 자, CuO가 CU가 됐습니다. 그러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가 아니라 환원이죠. CuO가 CU가 됐다는 거는 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은 환원. 탄소가 CO가 됐다는 거는 뭐예요? 산화죠. Fe2O3가 Fe가 됐다는 거는 환원. CO는 산화. 오케이. 자, 가와 나에서 산화되는 물질이 뭐고 환원되는 물질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Ag 플러스가 Ag가 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전자를 얻었잖아요. 전자를 얻었으면 환원이죠. Zn이 Zn2 플러스가 된 거니까 전자를 2개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Zn이 Zn2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산화.
그러니까 가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ZN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ZN2 플러스가 Mg랑 반응했을 때, 오케이? ZN2 플러스가 ZN이 되었기 때문에 환원, Mg가 Mg2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산화. 오케이? 얘들아 잘 봐. Ag 플러스와 ZN을 반응시켰을 때 누가 산화라고? ZN이 산화. 그리고 환원이 되는 게 Ag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산화력을 비교해보자. 미안. 환원력을 비교해볼게. 환원력을 비교해봤을 때는 자 ZN과 Ag 플러스 얘가 산화되었기 때문에 얘의 환원력이 더 센 거 아닌가요? 오케이? 왜? 환원제가 환원력이 센 거였잖아요. 지금 환원제가 누구예요? 얘가 산화되었으니까 얘가 환원제잖아요. 그러니까 환원력 비교해보려고 하면 ZN, H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가 누구 반응시켰을 때 ZN2 플러스와 마그네슘 반응시켰을 때 산화된 건 누구야? Mg. 환원된 건 누구야? ZN2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에서 환원력 비교해라 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되니? 마그네슘 Z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환원력을 비교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Mg ZN Ag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환원력의 최종 순서입니다. 오케이? 보통 이런 식으로 환원력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오케이? 가반응식에서는 누가 그리고 이 가반응식에 나왔던 물질을 나반응식에 준 다음에 여기서 산화원원 비교. 그래서 최종적인 산화력 또는 환원력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조금 칠판에서 써가지고 알려줬습니다. 알겠죠? 자, 2-3번입니다. Ag 플러스가 들어있는 거에 CU를 넣었더니 은이 석출되고 CU가 뭐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다? CU가 더 크다. 자, 산화원원 반응인 거 골라달래요. 당연히 Mg가 MgO가 된 거잖아요. 거기 화살표 빠진 것 같습니다. 화살표 넣어주세요. Mg가 MgO가 된 거니까 얘는 산화원원 반응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얘들아 괄호치고 뭐라고 적어주시냐면요. 호던수 물질이 존재한다면 호던수 물질이 반응식에 존재한다면 다시 호던수 물질이 반응식에 존재한다면 100% 산화원원 반응입니다. 다시 호던수 물질이 반응식에 존재한다면 100% 산화원원 반응이에요. 오케이? 호던수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Mg 아니면 C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소가 물질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뭐 볼 것도 없죠. 당연히 산화원원 반응입니다. 근데 선생님 3번은요? 라고 하면 얘들아 이게 바로 대표적인 중화 반응입니다. 왜? HCl 뭐예요? 염화수소. 맞나요? 즉 너네들이 중학교 때 뭐 과학실험 같은 거 하면 염산 이게 HCl이라고요. 염산. NaOH 이거 뭔가요? 수산화나트륨 이게 뭐예요? 염기거든요. 그러면 HCl이 산, NaOH가 염기, 산염기의 중화 반응. 그리고 아까 말했죠? 산염기의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산화원원 반응이 아닌 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2-5번 갈게요. 광합성이 활발한 세포일수록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죠. 엽록체가 많이 보유되고 있어야죠. 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무슨 미토콘드리아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광합성 과정에서 비에너지 필요합니다. 세포호흡은 포랑을 이산화탄소로 산화된다. 맞았죠? 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광합성은 CO2의 환원 과정. 세포호흡은
포도당의 산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거의 칠판에 적은 거 기억나시죠? 세포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일부는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이용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체온 유지에 이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2-6번으로 갑니다. 자, 가에서 산화되는 물질 뭔가요? 당연히 탄소입니다. C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탄소. 나에서 환원되는 물질 뭔가요? 라고 하면 당연히 Fe2O3가 되겠죠. 가부터 다까지 중 산화하는 반응에 속하는 건 뭡니까? 가하고 나죠? 이거 뭐예요? 철의 재련 과정입니다. 철의 재련 과정에서 제가 아까 두 단계로 나눠서 이쪽은 다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했고 이쪽은 하나는 열분해, 하나는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황산고리 수용액에 A와 B를 넣었더니 A를 넣은 비커의 수용액만 푸른색이 옅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금속이 석출되었대요. 오케이? 봐봐. 지금 얘가 A를 넣은 상황이고 B를 넣은 상황이죠, 여기는. 그리고 지금 황산구리 수용액이니까 Cu2 플러스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얘들아 여기에서 알아둘 거 황산구리 이 구리 이온이 수용액에 녹아있으면 푸른색을 띠게 돼요. 거기다 적어줍시다. 구리 이온이 수용액에 녹아있으면 푸른색을 띄어요. 다시 한번 구리 이온이 물에 녹아있으면 푸른색을 띱니다. 수용액 전체적으로 색깔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A에 석출이 됐다며요. A에 석출이 됐다며. 그럼 얘는 굳어 들어간 거고 A는 녹아 나온 거예요. 그러면 A가 녹아 나올 수 있던 이유는 당연히 A와 Cu의 반응성을 비교하면 A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얘는 지금 이거 녹아 들어가 안 들어가? 얘 녹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왜? 굳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굳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는 뭐예요? B가 녹아 나오려고 했는데 야, 이 반응성도 작은 새끼가 하면서 지금 막은 거예요. 얘가. 누가 더 반응성이 큰 거야? Cu가 B에 비해서 반응성이 큰 거라고요. 그럼 최종적인 반응성의 순서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1번.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건 가고요. A 금속 표면에 석출된 금속은 Cu가 되겠죠. 반응성 비교 해드렸고요. 4번도 반응성 비교 해드렸습니다. 2-8번으로 갈게요. 산화하는 반응, 자 봅시다. 산소계 표백제 동그라미. 표백제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재련 동그라미. 산화하는 반응이죠. 철가루가 들어있는 솜난로 사용 역시나 산화하는 반응 맞아요.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얘가 철가루가 들어있으면 걔가 공기 중에 산화철이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우리가 따뜻하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 앞에 11페이지에 보면 있을 거예요. 11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있네요. 그 밖에 산화하는 반응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철가루가 들어있는 솜난로를 흔들면 철이 산화되어 따뜻해진다 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수능 맛보기 14페이지입니다. 자, 산화된 물질 뭐하고 뭔가요? 탄소랑 수소 H2죠. 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Cu는 환원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반응을 봅시다. 2번 또 약간 못 풀었을 수도 있는데 가봅시다. 자, 내가 지금 A 이온이 4개 그리고 B 이온이 4개가 녹아있는 상황 속에 지금 금속 C를 넣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C 이온이 3개가 녹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B 이온은 3개가 있죠. 잘 봐. 얘들아. 금속은 무조건 반응성에 따라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성에 따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지금 A이온 싹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A랑 C랑 반응했겠죠?
B 이온도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B하고 C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A에 대해서 반응성이 더 큰 거고요. C는 B에 대해서 반응성이 더 큰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반응성이 클수록 녹아 들어가니까요. 여기까지 콜?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반응하지 않아요. 동시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너희들 전쟁 나면 물론 옛날 막 삼국지 같은 영화 보면 장수가 먼저 앞으로 가지만 나를 따라하면서 장수가 앞으로 가지만 보통의 전장 나면 뭐예요? 총사령관은 뒤에 있고 쫄병들이 먼저 앞으로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장수랑 쫄병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쫄병들부터 보내는 거예요. 걔가 다 죽으면 그 다음에 장수가 나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예요. A와 B가 동시에 C랑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A와 B 중에서도 일단 반응성이 작은 새끼부터 먼저 반응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B는 남았잖아 지금. B는 남았다는 거는 결국 뭘 뜻하고 있는 거야? B는 나중에 반응했다는 걸 또 뜻하고 있는 거예요. A가 먼저 다 반응했고 그 다음에 B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반응한다고? 아니라고. 반응성이 작은 금속부터 먼저 반응해서 석출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의 반응성은 따라서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A. 그래서 반응성이 가장 작은 금속인 얘가 먼저 석출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얘가 다 석출되면 얘가 다 굳어서 나가면 그 다음에 얘가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학교 내신 문제로 물론 배제고는 이것보다 더 어렵게 배워야 되지만 나머지 학교들도 이렇게 2개씩 반응시키는 문제 나와요. 그냥 진짜 쉬우면 1, 한 가지 금속과 한 가지 금속이 반응하는 경우가 제일 쉬운 문제고요.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2가지 금속은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동시에 다발적으로 반응시킨다? 그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랬을 때 봐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A가 4개와 반응을 해서 C가 뭐 X개만큼 반응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B가 1개만큼 반응해서 C가 Y개만큼 반응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X 플러스 Y는 몇 개입니까? 3개여야 되죠? 다 합하면. 맞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거기 C 이온의 전하는 2다. 플러스 2다. 라는 거 보여요? C 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2다. 얘가 플러스 2가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금속은 무조건 1가, 2가, 3가 중에 하나만 달라요. 4가 금속 따위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가 2라면 얘가 4여야 되거든요. 얘가 플러스 2라면 얘가 4여야 돼요.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성립 안 하죠? 여기 플러스 3이라고 해봐. 이게 뭐여야 돼요? 다 합해서 플러스 12만큼의 전하량이니까 여기도 12만큼의 전하량이면 여기가 6이어야 되죠? 성립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1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몇만큼의 전하량이야? 플러스 4만큼의 전하량이죠? 얘도 플러스 4만큼의 전하량을 땜빵 시키려면 X가 뭐여야 됩니까? 2여야 돼요. 그럼 여기가 1이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C가 플러스 2만큼의 전하량이었죠? 그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플러스 몇만큼의 전하량을 띱니까? 플러스 2만큼의 전하량을 띄워야 되죠?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도 그러면 플러스 2만큼의 전하량이니까 B도 2가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 오케이? 제가 말했죠? 이거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이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이 얘 때문에 던지는 애들 많다고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씨발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그 배제 애들 기준으로 내가 작년에 배제 애들 가르쳤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문과 애들은 아무것도 못 알아먹었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결국 걔네들은 화학 파트 버렸어. 생명이랑 지구화학 파트만 맞춰왔거든?
실제로 진짜. 엄청 많이 던져 이때 실제로. 근데 더 웃긴 거는 다음 주에 배울 2학기 기말고사 파트의 화학 파트인 중화 반응은 이거보다 약간 더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2학기 화학 파트를 전체 다 드러내면 사실 등급은 물건 나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파트만 뛰어넘으면 돼.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물리 파트만 잘 버티면 되고 2학기 때는 화학 파트만 잘 버티면 돼. 그러면 등급은 잘 달 수 있거든. 우리 물리 파트 그런데 저번 주까지 했는데 어렵니?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유독 이 산화하는 파트는 너희들 좀 더 어려워하긴 해. 오케이? 근데 메커니즘은 간단해요. 하다 보면.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번 C는 산화된다. 맞는 말이고요. 이온의 전항은 B가 더 크죠? 검속 반응성 CPA 순서야 되니까. 답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나요?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